커피 마실래? 사홍이랑 지아 것도. 가수兼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18년 전 소속사에서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밝히면서 대중예술계가 시끄럽습니다. 승계. 저는 20년 차 가수로 데뷔해서 연예인을 하고 있는 이승기입니다. 작년 한 11월부터 올해 이제 3월까지 4,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도 많이 변했고 오래된 인연들을 좀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것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됐고 지금은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제 인생에서 뭘 해야지 가장 내가 행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나를 가장 깊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형 진짜 처음 해보는 거잖아. 이 캠핑 뭐 이렇게 로드트립을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곡을 만들러 가는 거니까 어떤 음악을 선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내가 전 소속사에서 있었던 어떤 이슈 이후에 가수로서 거의 처음 노래로 세상에 나오는 걸 텐데, 그러면은 어떤 곡이 좋을까, 또 어떤 느낌이 좋을까를 좀 우리끼리 먼저 가기 전에 좀 회의를 한번 해보고 정서는 좀 맞추고 가야지. 일단 저와 저희 이제 크루들이 제일 볼 때 가수 이승기로서 보여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 것 같다. 더 많이 보여줄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우리는 가수 이승기로서의 이막을 잘 보여주고 싶고, 그러려면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이승기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같이 어딘가로 떠나서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 가수 이승기에게 어떤 음악과 어떤 영감들이 떠오를까라는 약간의 베팅을 한 거죠. 저희가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떠난 어떤 여정이 로드트립이죠. 네.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일단은 많이 구비해놨어요. 야, 핫팩도 좋네. 짐이 엄청 많아. 바퀴 눌린 거 봐. 이렇게 뒤로 지금 쏠렸잖아. 우리가 이제 일주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거의 뭐 제가 마음을 가장 깊게 나눌 수 있고 정말 눈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유일한 음악적 동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는 캡틴 플래닛이 아니면 딱히 누구랑 가야 되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자. 갑니다. 오케이. 아니 뭔가 음악 만들러 간다니까 되게 설렌다. 그지? 이런 거 해본 적 없지 않아? 한 번도 없지. 이런 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송 캠프 이런 얘기 하는데 그지? 이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그런 데는 이제 송 캠프가 진짜 캠프로 하는 건 아니잖아. 캠프는 아니고 그냥 만나서 뭐 그렇지. 우리가 진짜 송 캠프야. 여기지 그지. 우리는 지금 몇 번 텐트에서 잘 거야. 야. 형, 우리 대충 루트 모르지 아직.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오늘 홍천을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춘천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인제. 이제. 그런 다음에 강원도 있으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 다음 최종 목적지로 우리는 거제도. 거제도. 야. 거제도까지 가. 야 거제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 진짜 가고 싶어. 거제도는 부산 밑에 있는 거. 야 거의 그리스야 그리스. 바다가 좀 달라. 야. 너무 행복했죠. 일단 내 음악적인 동지들 또 친구들과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늘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10시간 3일 뭐 열흘 매달려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흥얼거렸는데 10분 20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작업들인데, 기꺼이 그걸 함께 해줄 친구가 있느냐, 음악적인 친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뭔가 저도 그 공간 안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내가 좀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키워드가 리스타트 아니면 출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좋아. 그런 테마로 우리가 조금 이 여정의 끝에는 그런 느낌의 곡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지. 근데 난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타트가 막 좀 막 무겁게 가는 게 아니고 좀 경쾌했으면 좋겠거든. 베이스도 좀 밴드 락 베이스에 다만 앞에만 조금 소프트하게 가다가 터지는 느낌의. 요새는 듣는 음악과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음악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무겁고 차분한 거는 대부분 듣는 음악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제는 라이브가 더 귀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브 가수고 라이브를 할 거기 때문에 현장 라이브에서 관객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이 뭘까, 가장 흥분할 수 있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뭘까를 포커싱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테마 쓴 거 한 번만 들어볼까? 오빠 라이브로? 이거 오케이 다 기억이 나겠지? G키? F? 네. 찍기.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런 의미면 좋겠다라고 그냥 흥얼거리다가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무슨 뭐 전문적인 과정이 있거나 특별한 프로세스를 밟아야지만 곡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 뭐 악보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듯이 결국 이게 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음악은 영감과 문화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거 쓸만한 허밍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거 못 써요. 여기서 풀었잖아.
첫째 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짐을 풀고 처음으로 이제 세팅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승기가 생각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바이브랑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바이브랑 다르대. 이제 그걸 느껴서 그날 조금 당황했어. 저희는 처음에 로드트립 떠나기 전에는 캄하고 영국 감성 이렇게 뭔가 좀 다운된 색깔로 따지면 약간 그레이 톤의 어떤 그런 음악으로만 이렇게 컨셉을 잡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승기 오빠랑 얘기해보고 또 여기서 지내보고 하니까 조금은 더 밝은 쪽의 에너지를 끌어내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지나고 얘기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좀 청량감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어떤 기분 들으면서 확 시원할 수 있는 곡으로 컨셉을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볼까요? 아니야, 좀 쉬었다 하자.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해야지 뭐가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우리끼리 재밌는 노래나 안 할 거야? 내 거 앵콜 들어봤어? 지금 들어볼까요? 제가 그 앵콜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 부를 할 때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좀 락킹하고 뭐 쫙 뽑아내고 기교보단 힘으로 밀어붙이고 약간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싸이 형이 이제 일찍 프로듀서 할 때 야 너는 락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락의 대부내가 한 명 곡을 받았다 해서 같이 간 작업실이 신해철 선배님의 작업실이었고 아마도 많은 팬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셨어요. 밤 10시였는데 선글라스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굉장한 포스였죠. 난 이거 신해철 선배 살아계실 때 신해철 선배 작업실 가가지고 처음 진짜 막 90도로 인사 받고 그때 싸이 형이랑 싸이 형이 프로듀싱 했잖아. 그래서 신해철 선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래 넌 무슨 음악을 하고 싶니? 그래서 저 그냥 좋은 노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불러보다가 넌 락을 좀 꽤 하는데 괜찮은데 그래서 이 곡을 써주셨지.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모르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신해철 선배에게 받은 곡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산과 같은 거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노래가 안 늙었더라고요. 이런 게 거장의 음악인가? 이런 게 진짜 거장의 음악인가라는 생각을 요번에 다시 했죠. 난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난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걸 다 보여주려 몸부림쳐도 너무 금세 지나간 거야. 뭘 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하게 해주어.
하나 가사에 대한 테마가 좀 생겼어요. 흰 눈이 저 땅에 사실 있는 것들을 가려놨잖아. 가려놨다. 가려놨다. 아 가려놨다. 저걸 거두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흰 눈이 가려버린 무언가 뭐 그런 느낌. 그거를 좀 이제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좋지.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흰 눈으로 가려져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흰 눈만 보면 근데 저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치. 어떤 땅이 있을지 모르고 돌이 있을지 모르고 나뭇가지만 있을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저걸만 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자는 거지. 근데 저 밑에 있는 게 진실인지 아니면 흰 눈을 걷었는데 더 아름다운 게 나올지 이게 뭐 그치.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사랑과 우리가 눈을 보면 흰 눈이 참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로맨틱을 상징하는. 제가 거기서는 가끔 뭐 골프도 자주 치러 가던 데니까 이렇게 딱 보는데 소복히 눈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 처음 온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골프장인지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게 참 누군가가 나에게 저렇게 흰 눈처럼 자기를 싹 포장해서 나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나는 저 안에 있는 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게 돼 있을까? 그냥 그걸 보면서 좋은 인간관계는 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몇인가 나는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 흰 눈을 바라보면서 저 흰 눈을 걷어내도 내가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부터 사실 우리가 어제 첫날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좋은 데서 잤잖아. 오늘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로드트립 시작이다 진짜. 아 이거지. 그렇다고 뭐 엄청 우리가 막 척박한 환경에 가는 건 아니지만 준비됐죠? 네. 저기 오늘 가는 데는 마당도 있고 좀 이렇게 밖에서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돼지고기랑 이런 소세지 뭐 이런 거 많이 사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홍천이 한우가 유명하더라고. 한우 뭐 수지 한우 먹고 싶나 본데? 네. 그래서 사줘야지. 그래서 한우만 사가지고 바로 걸로 이동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홍천 한우로 가자고 했을 때 약간 의심했어요. 이게 왜냐면 유통량이 그 정도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홍천 한우를 사러 심지어 이동하는 데는 춘천이란 말이죠. 근데 춘천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물류와 유통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죠. 야, 확실히 하자 그랬는데 마장동에서 사오신 거라고 해서 저도 마장동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춘천하면 닭갈비만큼은 춘천의 어떤 브랜드니까 닭이 춘천에서 자라진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닭갈비의 형태를 만든 건 춘천이잖아. 그건 맞잖아. 그래서 닭갈비로 가자. 춘천 닭갈비 이렇게 바꿨죠. 이미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 이동도 많았고 모든 걸 우리가 다 설거지부터 치고 피고 개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촬영을 한다? 불가능이라는 거. 이제 저는 애들이 벌써 베이스 캠프 도착해서 파킹할 때부터 이제 느낀 거죠. 아, 얘네들 오늘 못한다 이거 밖에서. 이미 짐을 내릴 때부터 애들이 지쳐 있더라고. 그 짐을
한두 개 내려야 되나 봐. 조명에 뭐 카메라는 카메라도 내려야 되고 막 술 내리고 막 호롱 다 내리고 막 화이트 진로에서 받아온 소주 뒤에 저기다 막 갖다 놓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까라는 났으니 방송은 어쨌든 준비했으면은 요거는 하고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날로 딱 피고 닭갈비만 여기서 굽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었고 그래서 야 더 이상 하지 말고 닭갈비 바로 굽자 해가지고 야 여기 이거 지금 보이나? 춘천 닭갈비네가 지금. 야, 와. 닭갈비도 양이 워낙 많아서 거기서 다 구우려고 그랬으면 그날 못 구웠어요. 날도 추웠고 근데 일단 추우면 기동성이 30% 떨어져요. 제가 그걸 1박이나 야외 촬영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건 절대 할 수 없겠어. 너 지금 여기 라면 끓인데? 아니 아직. 천천히 갈게요. 저기 인덕션이어서 불이 좀 약하더라고. 젓가락 없어? 대충 우돌이지 뭐. 너무 대충 우돌 같은. 사람 써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지금 스텝을 써야 돼. 젓가락 아까 수저랑 뭐. 가지런한 거 같아. 내가 어디 앉을까? 야 여기. 제 생각에는 형이랑 팬티팬 씨가 자리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볼게. 여기 있습니다. 좋아. 하나씩 배워간다. 와. 왜 스텝을 많이 같이 오는지. 각자 임무가 있는 게. 각자 임무가 있는 게 그지.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 여기에 통 바베큐를 넣고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서 닭갈비 토크를 하면서 닭갈비를 싹 굽고 아주 우아하게 싸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끔 뭐 기타도 좀 쳐보고 피아노도 좀 쳐보다 음악 얘기 좀 하고 노래 좀 불러보다가 내일을 위해서 자자 이러다가 다 망했어. 물 망해. 너무 맛있는데? 어떤 거든지 위기가 와요. 어떤 거든지 와 이거 망할 것 같은데라는 게 늘로 와요. 위기는 다른 말로 보면 약간 그냥 의외성 정도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많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집중력, 체력과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 그 위기가 재미로 바뀌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해 그냥. 자 오늘 차나 접자.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오늘은 먹는 날이자 어디 음악 얘기 형 대충 알았지? 나 내일 잠깐 스케줄 때문에 서울 갔다 와서 그때 좀 고민 좀 해줘. 오케이. 형 잡아먹고 앉아. 이틀째 그 춘천에서 야외 세팅이 실패하면서부터 우리가 실내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장 감독도 형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찍었잖아. 거기서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냥 내릴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케이. 조명 내릴게요. 사실 그런 바이브를 저는 좀 원했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요리하고 따뜻하게 이제 공간에서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고 여유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원했던 바이브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온 거죠. 내가 볼 때 오늘 해보니까 우리의 장점은 인원을 우리가 아는 패밀리들끼리만 해서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고 더 재밌는 게 나오는가 반면 인력이 없어서 이동과 세팅을 뻗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사실 우리도 여기서 했던 그림이 있었는데 불 피우고 조명 치다 다 갔어. 맞아.
원래는 뭐 일몰까지 생각하고 막 나한테 뭘 그러더라고. 거지. 아까도 닭갈비 가러 갔는데 아 형 조금만 빨리 가면 타프를 칠 수 있다 그러길래 오는 길에 날려. 내가 오는 길에 차 타자마자 타프 날려라. 타프 못 탄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늘 방송을 할 때 방송은 철저하게 분담이 돼 있어요. 뭐 진행팀, 뭐 작가, 섭외, 소품, 뭐 여러 가지가 분담이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다 저희가 하니까 정리부터 세팅부터 찍는 거부터 먹고 설거지하는 거 다 저희가 하니까 이거는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여행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스팟을 2군데를 취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결국 우린 이걸 방송도 방송이지만 추억 자체를 쌓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억 안에서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있는 컨텐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형 여기서 하이 멜로디로 가면 뭐가 나올 수 있어? 뭔가 소리 지금 들을 거는 들으고 가성으로 하죠. 춘천에서의 그 어떤 딱 그 포인트가 저희한테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다 내려놓고 아유 됐다 놀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그날 밤이 좀 또 다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날 밤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런 거 좋지. 좋아 지금. 계속해줘. I'm never gonna say but you never lie. 이거 괜찮은데? Never love again. 이거 녹음해. Stay beating now baby run away. 여기까지는 나와. 그냥 야 이거야 나왔어. 다시 해보자. 뭐 나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됐잖아. 거의 바베큐 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냥 나도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바이브로 우리가 야 그냥 기타 쳐볼 테니까 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괜찮은 게 나온 거야.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 승기 이제 없을 때 우리가 낮에 이제 작업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한 거지. 야 왜냐면 이제 가닥이 잡혔으니까. 오늘 피크타임 제작 발표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돼. 위도우전 반이 됐어. 내가 볼 때 늦을 거야 아마. 오늘 텐트를 저희가 다 쳐놓을게요. 같이 좀 먹자. 오는 건 없어. 아 그냥 이렇게 엄청 매워. 일단 맨 처음에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그림을 저기 생각해 놓은 게 있잖아. 저기 뭐야 감성적으로 맨 처음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팍 터지는 걸 하려고 그랬잖아. 시원하게 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는 거지. 우리가 요 패턴 있지. 요 고즈넉하게 나올 때 조금 얌전한 그 앰비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걔를 좀 뒤로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터지기 전에 이제 할 때 있잖아. 그때 나오는 느낌? 뭐 이런 건데 조금 더 해야 되나? 그래, 한마디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봐봐, 빌드업을 약간. 그리고 습이 한 번 있어야지. 이제 씹다. 그렇지. 그거네. 있어야지. 습이 있어야 되겠네.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좋은데요? 진짜로. 지금 쇼가 아니고 진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배경 봐라.
그런 데지.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음악도 작업을 잠깐 했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기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 거기. 어때? 초등학교 느낌 나지? 맞다. 고생했어 너무. 아 진짜 너무 고생했다.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아 지금 픽타의 첫 방송이니까 오늘은 잘 쳤어. 나 진짜 이거 배우느라. 야 카푸치니까 완전 바람이 완전 차단되네. 아니 그래서 이거 내리잖아요. 안에 엄청 훈훈해요. 그러겠네. 진짜 훈훈해서 아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오늘 아주 폭풍 같았다. 근데 또 여기 오니까 좋네. 마음이 편하네요. 이게 이 정도 나와야지 기분이 다른가 봐 확실히. 고생하셨습니다. 오자마자 까네. 오늘 그 재하랑 아까 원래 뭐 찍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 여유가 생기니까 또 나오지.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되더라고. 맞아. 훨씬 낫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날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레이백 돼 있으니까 훨씬 이야기도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요거는 강원도 하는 인제 음성이네. 음성 축산이네. 여기서 샀어. 여기 하나로 맞지. 음성이면 충북이야? 내 거니까 이거 지금 로드트립은 내가 하고 있는 프로고 내 거니까 뭐 별로 힘들지 않고 재밌고 쉬는 것 같고 여기 와서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또 분위기도 바이브도 막 텐트에 막 난로에 화로에 술 한잔 딱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뭐 아, 참 마음이 오늘 좀 편하다. 며칠 동안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있었는데. 얘가 딱딱해. 신경 쓰면. 몸이 진짜 정직하다요. 진짜. 사실 진짜 손 못 속이는 건 몸인 거. 나 영화 찍을 때 한참 이제 전 소속사랑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막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죽을 정도였으면 연기도 못했으니까. 근데 진짜 여기 머리로 다 올라와. 뭔가 열이 이렇게 올라갔나 봐. 엄청 붉어지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은 스님 역할인데. 그래서 머리를 메이크업을 다 했어. 맞아. 그걸 치라고 했어. 몸에는 없어. 여기로 다 올라가. 난 여기에 뭐가 난 적은 없거든. 엄청난 스트레스였나 보다. 또 글로 올라가. 너무 오래된 인연들이잖아요. 그게 악연으로 끝났지만 오래된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분명히 나쁜 것만 있던 건 아니라고요. 좋은 게 분명히 있었고 좋은 게 있었으니까 믿었고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나한테 정말 초창기에 보여줬던 그 열정과 그 애정 같은 어떤 말들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나라는 의심마저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른 팬미팅을 해도 예를 들면 댄서를 데려가야 되면 댄서만 데려가도 한 200-300 깨지지. 훨씬 더 깨질 거야. 200-300 정도 깨진다고 치면 5나라 돌면은 한 1,500만 원이잖아. 그걸 이제 매번 쓰는 건데 나는 사실 내가 혼자 몸으로 가는 거니까 뭘 쓸 게 없잖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같은 MR로 10몇 년 넘게 이걸 하니까 내 딴에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두 사람한테 편곡을 맡겼던 거고, 내 딴에는 안 해본 곡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편곡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뭐 몇 곡은 쓰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마라, 뭐 어디까지 할 필요 있냐, 뭐 어쨌든 그걸 내가 수용한 거잖아. 나 몇 곡을 뺐단 말이지. 그래서 편곡한 곡 한 3곡, 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2곡, 3곡, 편곡한 것도 1곡밖에 2곡밖에 안 썼구나. 내 여자니까 삭제니까. 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내 머리에 남았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팬들한테 너무 좀 창피한 거 같은 거지. 그냥 내가 이승기를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건 너무 그냥 날로 먹는 거, 계속 돈만 벌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들 것 같은 거야. 10몇 년 동안 계속 같은 MR을 써요. 물론 같은 MR을 써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때 이제 처음으로 형한테 줘야 될 돈을 다 안 준 걸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다들 내가 안녕 이러고 보냈잖아. 잘 가, 또 보자 이러고. 침대로 들어갔는데 너무 서럽고, 와, 내가 용기 내지 못하고 내가 병신처럼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구나.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생각이 하면서 이 뭔가 뭐가 파가이트로 올라와서 많이 울었지. 이제 그때 좀 명확히 알았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지 않는구나. 진심이 아니다, 나에 대한 게.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뭐 음원료에 대해서 더 명확히 왜 안 주시냐를 물어봤던 거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거 같아. 또 인생에서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또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지금 되게 진짜 처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올곧은 감정으로 인격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옛날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안 했었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잘 해낼까, 이것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하는 시기인 거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거지. 그래서 요새는 더 자신감도 있고 안정적이고 내가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팀이랑 일하는 것도 난 너무 좋아. 진짜 즐겁고, 뭐 설사 뭔가 안 되더라도 뭐 내가 내 식구들 책임지는데 뭐 크게 뭐 걱정 없고. 아침에 날씨가 좋네. 바람 안 불고, 그지? 눈발이 조금 날리긴 하던데. 응? 눈발이 조금씩 날리더라고. 눈발이 좀 있구나. 바람만 안 불면 살만해. 오늘 우리가 월요일에 떠났고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 목요일이야? 4일 차네. 와,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 4일 차입니다. 이거 다 까줘. 일단 일단 다 줬고. 포기. 자, 이거 다 하나씩 줘.
아 김치 대박이다. 아 맛있는데? 아 면만 한 건 했는데. 이거 하루 익었어? 네, 또 다 익었어요. 뭐, 한번 익어봐. 잠시만요. 이게 그 유명한 한우 짜파게티야. 아. 어, 그냥. 익었을 거야.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기가 인제 가면 언제 원하잖아. 인제 가면 언제 원하. 그 여기 인제야. 진짜야? 아, 진짜야. 인제를 가면 언제 오나. 얼마나 너무 멀어가지고. 절반이죠. 오늘이 절반이고 이제 앞으로 절반이 남았는데 급하게 1차부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고 이게 핏하게 팍 맞는 느낌. 그리고 훨씬 이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게 보시는 분들도 보는 사람이 진짜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사실은 이 멤버들끼리 좌충우돌하며 다니는 게 진짜인 거고 그 안에서 이승기가 하고자 하는 음악, 이승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된다면 그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 이 절반의 어떤 음악적인 영감과 색깔이 떠오를지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4일 동안 멤버들과 이런 딱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거제도로 가는데 오늘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약 한 500 몇십 킬로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이제 차로 이동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가서 하루 일단 휴차를 하면서 좀 컨디션도 되찾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야 왔어요. 원래 오늘은 휴차였잖아. 우리 휴차하자고 그랬는데 날씨 너무 좋고 아까 통영 거기 시장 갔다가 해산물 진짜 생선이 너무 싱싱한 거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바베큐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피웠는데 괜찮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통영에서 우리 또 쇼핑 많이 했잖아. 기뻐하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그 채소 야채 가게에서 아예 감사,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싸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해요. 네. 그분이 이제 아 제가 감사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인분이. 전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이지 이 말을. 그래 옛날에 1박 2일이나 우리 뭐 장터 다닐 때는 이런 정서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딱 느끼니까 되게 좀 저는 좋았었어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오래 남았어요. 우리가 갑자기 조용필 선생님 이 바람의 노래
바람의 노래 생각한 게 여기 오다 보니까 무슨 바람의 언덕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아 갑자기 바람의 노래 해도 어울리겠다는데 나도 조용필 선생님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형 이게 솔로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 잤어요? 좋아 보성이 잠자리 괜찮냐? 전 너무 잘 자고 침낭까지 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8시 되면 눈이 한번 탁 떠져 그래서 거제도는 그쵸 엄청 쉬었고 잠도 엄청 많이 잤고 침대에서도 엄청 늦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여유가 되게 좋았어요. 서울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아침 8시 9시 되면 벌써 버스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광경이 보이니까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나? 라는 압박이 들고 근데 거제도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도 한 3시간 뒹굴거리고 침대에서 별거 없이 그리고 꼭 몇 시에 자야 되겠다라는 강박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았죠.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하나 더 같이. 그렇지. 같이 넣어야 되구나. 다행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너무 행복하죠.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생각하는 걸 좀 더 표현하고 물론 가면서 저희도 실수를 하고 매번 최선의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참 행복하다. 이거는 뭐 100번 생각해도 너무 좋은 상황이죠. 해가 얕지. 벌써 꼬대지네. 이게 진짜 묘해요. 이게 음악이 너무 많은 원소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캡틴 플래닛과 제가 좋은 거는 어떠한 상이나 뭔가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교감만으로 꽤 공통적인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가 제가 딱 받았을 때 큰 노력 없이도 이 가슴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 같은 감성으로 때려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우리. 내일 이제 서울 가는데. 그치, 오늘 마지막이 되고 있어. 어쨌든 우리가 음악을 영감을 얻고 약간 힐링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정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면 어쨌든 주제에 맞게 노래가 어쨌든 새로운 곡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린 이 곡으로 갈 거다. 그래야지 서울 가서
나머지 멜로디 작업이나 마무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녹음을 해서 이 여정의 마지막에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생각한 거 있어? 한번 이런 거였어. Never gonna say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이 멜로디를 그대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바이브였어. 좋아. 이 톤으로 가자. 이러 가다가 뒤에 사비에서는 그지 빡이 가야겠지. 빨리 가야지. 나는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계산으로 우리가 로드트립 가기 전에 회의를 많이 했으면 사실 같이 쉬고 놀고 먹고 이동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느껴졌던 영감은 또 좀 다른 영역이라서 처음에 말했던 곡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진짜 책상에서 우리가 얘기한 고민들, 멜로디는 더 이랬으면 좋겠고 더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고 좀 전략적으로 얘기했다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음악은 영감이구나.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이렇게 디벨롭 합시다. 오케이. 굿. 한번 들어가 주세요. 갑자기 음감에. 갑자기. 야 여기서 들으니까 좋다. 야외에서 들으니까 좋다. 충분히 잘 나오고 너무 좋다. 이제 서울 가서 이거 만들면 되겠다 하고 다 끝났던 찰나에 캡틴 플래닛이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곡인데 한번 들어봐 줄래 했을 때 거기서 듣고 나 한번 불러볼까? 보낼 수 있다면 좋은데? 내가 해? 너가 해. 내가 해. 오케이. 곡 하나 얻었다. 너가 해. 선물. 제가 할게요. 야, 로드 트립에 이거 실을까? 그러니까? 로드 트립에 노래 두 개 나가는 두 개. 거지. 나이스. 그게 일단 뭐 완전 얻어 걸렸다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보고 너무 좋아서 가사까지 쓰고 부른 건데 가사는 뭔가 제 인생이 이제 이 막으로 출발하니까 뭔가 그 과거의 것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가사를 썼죠. 미안했다는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그렇게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행복했었던 아팠었던 모든 기억들 그래 잊어야 하겠지 나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이제 그렇게 보낸다 내 마음 어딘가 깊어져가는 슬픔들도 지나고 나면 한참을 바라던
나에게 오겠지. 별 없는 하늘 밤새도록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아려와. 우리 그때 아마 몰랐을 거야.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기 어딘가 어디쯤인가 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언젠가 우리가 꿈꾸던 날이 닿을 때까지 미안했다는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그렇게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문을 빼면 될 것 같아. 망치 필요 없어. 어쨌든 굉장히 다행인 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 큰 틀은 우리가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음악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정이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담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갈게. 이게 어쩜 이렇게 털이 우리 집 빼루보다 훨씬 털이 고급지다. 같이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작업에 녹이고 이 시간들을 제가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저희 캡틴 플래닛에게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고 승기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이 여정의 끝에 나오게 될 결과물에 어떤 형태의 곡이 나올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나는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잘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목적이 정확하게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난 성과가 엄청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 진짜 좋은 음악이 나와서 아 이게 되게 보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뿌듯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갑시다. 거제도 바다색 진짜 예쁘다, 그지? 마지막 날 아주 제일 화창하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삶은 저렇구나. 그리고 쟤는 음악을 저렇게 하려는 거구나. 거기에 또 몇몇 불렀던 노래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분명히 보완해 나갈 것이고, 몇 년 후에는 꽤나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팀이라는 거,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4년 내 여자라니까 라는 곡으로 데뷔한 가수 이승기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제 목소리와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했다는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그렇게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행복했었던 아팠었던 모든 기억들 그래 잊어야 하겠지. 나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이제 그렇게 보낸다. 내 마음 어딘가 깊어져가는 슬픔들도 지나고 나면 한참